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이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커플은 헤어지고 나서도 금방 다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커플은 공백기의 시간, 기다림의 그 시간이 정말 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재회가 빨리 되는 경우와 이별 후 재회까지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며 재회가 되는 방송 별리의 사랑의 징검다리 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리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어떤 사람은 금방 다시 재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이 꽤 오래 지나야지만 재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언제쯤 재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게 참 궁금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회가 빨리 되냐 아니면 오래 걸리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상대의 기질을, 그 성향을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회가 빨리 되는 경우입니다. 재회가 빨리 되는 경우는 공포 회피형과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 불안형은 헤어짐을 말할 때 충동적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대가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내가 확 헤어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나 좀 내 말을 잘 들을까 싶어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경우가 불안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렸나 안 차렸나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진짜로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상대가 의외로 헤어지고 나서 잘 지내. 아니, 내가 예상한 건 상대가 막 힘들어하고 목매고 이렇게 괴로워야 되는 건데, 상대가 잘 지내, 잘 놀러 다니고, 이게 불안형이 볼 때는 진짜 개빡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랑 헤어지고 나서 잘 지내는 상대의 그 모습에 그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불안형들은. 그래서 불안형이 셀카 사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극하려고 하고, 일부러 이성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연출해서 상대를 자극하고, 그렇게 카톡이나 인스타로 자극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 화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진짜 금방 연락이 오게 됩니다. 헤어진 상대가 불안형이면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런 경우, 상대가 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런 경우, 그리고 불안형과 만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불안형과 헤어지고 보통 한 일주일이나 2주일쯤 되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금방 연락이 올 겁니다. 진짜 헤어지고 나면 연락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귄 지 6개월 아직 안 됐고, 상대가 불안형인데 나를 평소에 막대한다? 이렇게 사귀던 중에 이별을 당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맘 편하게 갖고, 이제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맘 편하게 지내면 알아서 잘 연락이 진짜 잘 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연락이 오는 경우는 혼란형 애착인데요. 진짜 혼란형 애착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혼란형 애착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이 혼란형은 애착을 하고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고는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머리로는 가까워지고 싶은데 몸이 자꾸 거부해.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다 혼란형이라고 똑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내가 밀어낼 땐 굉장히 적극적이고, 내가 당길 때는 또 반대로 굉장히 회피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애착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혼란형도 진짜 애착을 하고 싶고 허물없이 가면 벗고 그렇게 지내고는 싶은데 그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 혼란형은 나랑 가까워지고 싶어는 하는데 애착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개, 멍멍이, 처음 본 그런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개가 멋지고 이뻐,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는 싶어. 근데 처음 본 개라서 물면 어쩌지?
처음 본 개, 뭐 세퍼트나 불독. 근데 무섭긴 하지만 좀 멋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는 싶지만 무섭잖아요. 근데 이상해. 무서운데 만지고 싶어. 막 쓰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개하고 친해지기 위해선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혼란형은 친해지고는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물지 않고 사납지 않다라는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경우는 헤어지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상대가 애착이 되었었나? 혹시 날 무서워했었나? 분명 무서워하는 경우가 참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혼란형 애착은 사귄 기간이 아직 6개월 안 됐을 때, 미만일 때 헤어지고 나면 일단 잡지 마세요. 잡지 말고 쿨하게 놔주세요. 그리고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 진짜 신기하게 불안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상대를 잡으면 진짜 잘 잡힙니다. 신기하게 혼란형은 처음에 헤어지고 안 잡다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끝난 건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거든요. 지도 불안한 거야. 근데 다가가지는 못하겠고 자존심은 또 더럽게 세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막 매달리지 말고 한 2주쯤 지나고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잡으면 진짜 잘 잡힙니다. 헤어질 때는 그렇게 단호했다가도 신기하게 혼란형 애착은 한 2주쯤 지나면 금방 잘 잡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불안형으로 바뀌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내가 만난 사람이 혼란형 같고 만난 기간이 아직 6개월 미만이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주 정도 있다가 연락해서 잡아보세요. 진짜 잘 잡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죠. 재회가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인데 재회가 오래 걸리는 경우 그 첫 번째입니다. 불안형인데 그 불안형이 권태기가 온 거야. 만난 기간이 1년 이상 넘었고 근데 사귀는 사람이 못마땅해. 못마땅한 거야. 그런 채로 권태기가 온 상태. 근데 자기한테 또 심지어 잘해주는 새로운 사람까지 그런 놈까지 나타난 거야. 그래서 불안형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환승해버린 그런 경우거나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 이런 경우에 불안형은 다른 애착 유형보다도 애착이 진짜 잘 됩니다. 애착이 좀 빨리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불안형들은 빨리 되기 때문에 불안형이 환승 이별을 하거나 헤어지고 나서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재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운이 없기도 한 그런 경우인데 하필 이때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때 다른 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헤어진 직후에 헤어지고 나서 바로 엄청나게 싹싹 빌어야 돼요. 길게는 한 달간 매달려야 됩니다. 제발 네 옆에만 있게 해달라. 내가 진짜 죽일 놈이다. 진짜 상대가 우월감을 이렇게 느끼게끔 진짜 그 상대한테 잘해주고 그 환승한 대상 그 상대하고 나하고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만나던 사람과 안 맞아서 그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면 나한테 다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게 오래 만나면 또 이게 문제인데 한 달간 잡고 여러분들께서 한 달간 잡고 상대한테 이렇게 매달리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잡았어. 근데 안 잡혀. 그러면 그때 딱 멈추고 여러분들께서 그때 잠수를 타야 됩니다. 불안형의 감정이 어느 정도 풀렸거든. 한 달 정도 매달리면 좀 풀립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연락 딱 끊어야 돼. 그리고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연락을 안 했다가 그때 다시 불안형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상대한테 그때 갑자기 연락 끊은 거 너무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고 너를 또 힘들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근데 이제는 내 마음도 조금 나아졌고 이제 너랑 이제 쿨하게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불안형이 받아주면 그때 친구처럼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서서히 또 잘해줘야 돼. 한 달간 또 공주 대접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딱 됐을 때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너랑 연락하고 지낼수록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네가 나한테 온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렇지만 네가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그렇게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고 나한테 답을 해주길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안형과 헤어졌고 다른 사람을 만나버린 이런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 멘탈이 웬만해서는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만 시도를 하세요. 이거 진짜 웬만한 사람은 못 합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는 그 두 번째. 지금의 이 경우는 3년 이상 만났고 애착도 어느 정도 된 이런 경우인데, 근데 일단 회피형과 3년 이상 만난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피형은 진짜 애착이 진짜 더럽게 안 돼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 애착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별의 고통을 진짜 좀 덜 받고 힘든 것도 잘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회피형들이. 근데 3년 이상 만났다? 이 경우는 완전 다른 경우예요. 회피형은 언제나 뭐 그랬듯이 이번에도 헤어지면 별로 안 힘들고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무려 3년을 만난 그런 경우든 애착이 되어 있던 경우였던 거지. 그걸 본인 회피형은 전혀 몰랐고 나는 역시나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착은 진짜 3년 정도 만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회피형도 어느 정도 애착이 되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3년 정도 만났기 때문에 회피형도 애착이 된 기간이에요. 그리고 회피형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애착이에요. 애착이 특성상 진짜 잘 안 되기 때문에 애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애착 대상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존재야. 근데 그걸 3년을 만나기도 했었고 본인은 원래 한 번 끝이면 끝이니까 이번에도 역시 괜찮을 줄 알았겠지. 근데 이번엔 아니거든. 3년 이상 만났고 충분히 애착이 되었던 이런 경우, 이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요 정도 지나면 보통 연락이 옵니다. 지가 뭐 아무리 회평이라고 해도 결국 애착의 가치를 실감하는 이 공백기의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애착 대상에 대한 이런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고 상대가 오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경우 회피형과 3년 이상 만났고 충분히 애착이 되었던 그런 관계였던 이 커플들, 이 경우는 진짜 오래 걸리긴 합니다. 제외까지는 지가 깨닫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애착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니까 회피형과 헤어지고 진짜 이거 끝난 건가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이 경우라면 무조건 옵니다. 오래 걸리긴 해도 분명 연락이 오긴 하니까 헤어졌다면 잡지 말고 여러분들 밥 잘 먹고 놀러 다니고 발 뻗고 편안하게 마음 먹고 기다리세요. 알겠죠? 오늘 재회가 빨리 되는 경우와 재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좀 어땠나요? 오늘 내용 좀 괜찮았었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